내년 가게 되면 네. 전기차만 156종이 나온답니다. 이게 라인업이 그렇게 되길 돼 있는데 네. 그럼 그동안 억눌렸던 자동차 회사들도 배터리만 달면 무조건 이제 나올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그럼 배터리는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다양해집니다. 이때 테슬라는 위협을 그러니까 초기에는 혁신이다 전기차에 대한 혁신으로 바라봤지만 예, 이번에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얘기를 이어서 김민수 대표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은 파고 속에서 살아남을 섹터잖아요. BBIG에서도 배터리는 살아남았고 그렇습니다. 태조 이방원에서도 2차 전지는 살아남았는데 네. 예, 연말에 2차 전지의 주가가 왜 이렇게 이래 흔들린 겁니까? 회장님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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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벌써 2차 전지 움직인 지가 제 기억으로 한 3년, 4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 3년 됐죠. 네. 네. 2018년도부터 태동을 해서 그 당시에 처음에 에코프로 BM 매매할 때가 3만 원대, 4만 원대. 저는 만 원대부터 왔는데요. 뭐. 에코프로 BM은 또 액분도 하지 않았어요? 그 전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엄청 올랐죠. 네. 네. 거기다가 등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은 훨씬 비싼 가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네. 에코프로 BM이 10만 원, 10만 4천 원이지만 네. 그거 계산하면 지금 한 50만 원, 그 4, 정도, 50만 원대일 네. 거예요. 그 정도가 맞을 겁니다. 네네.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 섹터를 바라보면서 한 3, 4년 동안 주도 섹터였는데 내년도 주도를 할까? 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의구심이. 저는 주도라기보다 네. 죽지 않는다. 아. 네. 여전히 기회만 되면 또 올라온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이 태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키워드가 그거거든요. 비싸다. 비싸죠. PER 이런 거 보면 뭐 LG엔솔은 100배 될걸요? 네. 얘기 못합니다. 이거 주가 밸류에 대해서 네. 누가 자신 있게 100배짜리를 더 간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라보는 이제 업황과 관련된 쪽이겠죠. 그러니까 즉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았는가에 대한 충분한 논리가 지금 펼쳐졌던 게 다 투자하고 있잖아. 나중에 전기차 침투율과 함께 전기차 성장들이 계속될 것이야 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약간 목이 찬 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네. 네, 중국은 지금 거의 이제 자국의 시장의 성장과 함께 거의 내수 시장 성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LFP 계열로 예. 엄청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속사정은 이 회사들이 과잉 투자에 대한 과잉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이 과잉 투자가 나와서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뭐 3, 40%대까지 올라온 전기차 침투율을 이걸 그대로 성장하기에는 이제 보조금도 아마 올해까지가 일몰됩니다. 네. 그럼 내년에도 이제 이를 계속 유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투자를 계속해서 과잉 설비가 들어와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럼 이제 경쟁이 심해졌겠죠, 중국 쪽은요. 그럼 이게 중국 업체들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밖으로 나가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되는데 못 나가. 못 나갑니다. 네. 이제 미국은 나만 봐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죠. 미국은 못 나가게 막았고 유럽도 우호적이지 않죠. 네. 우호적이지 않은데 네. 그런 게 나옵니다. 우리 싸게 해드릴게요. 네, 지금 배터리 구하느라고 힘드시죠? 네, 저희가 지금 뭐 하이니켈계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오는 거 단가에 딱 3분의 1만 받을게요. 이렇게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업적인 변화가 많이 본 게 LCD 산업이었죠. 네. 거의 피 튀기게 경쟁하고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다가 적자라도 그걸로 때웁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 유럽으로든 침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바라보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게 되면 투자 우리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괜찮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경계감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나올 수 있겠다고 바라보는 게 사실은 이제 산업이 잘 될 때 과잉 투자하는 게 나중에 부메랑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네. 우리는 사실 뭐 지금 막 투자하는 단계인데 중국 쪽에 이제 좀 과잉 투자, 그렇습니다. 오버 서플라이가 좀 있다는 것 또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는 북미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주 대륙이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네. 캐나다도 얼마나 넓습니까, 땅이? 캐나다요? 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남미도 있겠죠. 네. 이걸 다 연결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잘 갖추게 되면은 다 뻗어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미국 중심으로 배터리 업체 누가 있겠습니까? 파나소닉? 안 됩니다. 투자에 인색한 회사다 보니까 절대 그렇게 안 가는 회사들이죠. 그러면 이 커가는 그 과실은 다 배터리 3사가 그만큼 돈을 다 때려 붓고 거기다가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미국에서 움직이는 전기차는 다 우리가 납품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단계죠. 그 Q에 대한 성장들은 아직까지는 이 고퍼에 대한 논리에 맞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냥 전기차 성장한다.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쪽과 함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는 게 진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슬라슬라 테슬라. 네. 이게 문제죠.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라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네. 테슬라의 가장 큰 단점은 뭐 기술력이나 조직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CEO 형님께서 네. 너무 저축을 들이신 거. 그러게요. 네. 이제 가지고 아주 뭐 길을 다 에너지가 거기 쏟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쏟고 있는데 조금 더 미묘하게 들어오는 게 정치적인 문제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거기다 계속 태클 걸고 있고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예전 대통령 트위터 계정도 막 살리고 뭐 요즘 이런 약간 좀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껄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투자자 입장이나 주주 입장 쪽으로 봤을 때도 좀 조용히 있지 이런 생각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가냐면은 그러면 저 테슬라의 자동차 모델 Y, 모델 3 너 살래? 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가 지금 테슬라의 모델은 벌써 나온 지가 3, 4년 됐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신선도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와중에 상대적으로 만약에 요즘 보면 포드 자동차가 그렇게 잘 나온다면서요. 포드 쪽에 전기차가 쑥 커 있습니다. 사실은 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이 훨씬 더 잘 만들죠. 전기차에 뒤쳐졌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전기차가 없었으니까 테슬라의 모델 나오면 뭐 위에 물이 새도 괜찮아요. 전기차인데 뭐 문이 안 열려도 전기차인데 어때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참아주겠어,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인식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무조건 아직까지는 테슬라 입장 쪽으로는 계속 생산 그리고 또 압축된 그 설비와 얼만큼 잘 출하를 잘 해내느냐 효율만 계속 따졌었죠. 근데 지금 디자인이나 아니면 좀 다양화된 내년 가게 되면 전기차만 156종이 나온답니다. 이게 라인업이 그렇게 되길 돼 있는데 그럼 그동안 억눌렸던 자동차 회사들도 배터리만 달면 무조건 이제 나올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그럼 배터리는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다양해집니다. 이때 테슬라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혁신이다, 전기차에 대한 혁신으로 바라봤지만 경쟁사가 많이 나왔을 때 테슬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2차 전지 업체들이 테슬라만 바라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죠.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다 하니까 뭐 GM, 포드 GM, 포드, 스텔란티스 다 한국 거 씁니다. 여기서 새로운 자동차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은 기회죠. 한국 업체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잠깐만요. 일단 2차 전지가 최근에 약한 이후부터 마무리하고요. 중국, 테슬라, 그 다음에 뭐 실적 환율 이런 걸로 돼 있던데 그런 쪽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양적인 Q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부분들 아무리 저희가 보통 뭐 구조를 봤었을 때 순익 구조나 아니면은 뭐 환율이 영향을 끼친다거나 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는 무조건 성장이죠. 그렇죠. 이게 넘어가게 되면 그거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네.